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나눔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한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당 실내 영업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약업체 화이자,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 탄핵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자 위헌이고 마녀 사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94,704명 늘어난 2,746만 4,442명, 사망자는 3,878명이 들어 47만 9,9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만 11명이 들어 151만 4,070명, 사망자는 141명이 들어 4만 5,43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656명이 늘어나 73만 6,330명, 사망자는 79명이 늘어 2만 2,32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38명이 늘어 26만 7,337명, 사망자는 27명이 들어 7,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나눔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쪽도 또 선물을 받는 쪽도 모두 기분 좋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역 주변에 만들어진 긴 줄. 뉴욕 한인회가 역 광장에서 개최한 설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에 나온 한인들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재외동포지단과 H마트,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등에서 후원을 받아 마련한 쌀과 떡국, 만두, 김, 라면 등 푸짐한 먹거리를 어제 하루 한인 약 4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샤론이 전 퀸즈 보로장 대행도 식품 배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 나눔 캠페인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분도 계셔서 저희가 이번 음력 설철에 저희가 이분들께 여러 음식을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들도 명절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등 10개 한인단체들은 어제 오후 팰리세이즈 파크 세인트 마이클 성당 앞에서 떡국과 공국,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500세트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늘 우리가 즐겨 먹던 떡국과 세정제와 또 각종 방호 물품들을 나누면서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또 우리 민족 전통의 문화를 계승하고 또한 타민족에게도 많이 나눠드려서 미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펠팍 한인회도 지난 8일 펠팍 시니어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도 한인 시니어 200명에게 떡과 수면바지, 마스크 등을 선물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한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당 실내 영업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됩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며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식당 실내 영업을 오늘로 이틀 앞당겼습니다. 실내 영업이 중단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영업이 재개되면서 요식업 종사자들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만 입장이 가능해 큰 매출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차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상 대비 인건비나 렌트비가 25%가 좀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객들도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실내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오늘 런치 시간에 많이 바빴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근데 25%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고객들을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없었다. 한편 뉴욕 일원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주 전역 감염률이 3.54%로 지난 1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1일 감염률이 8일 5.12%, 9일 4.0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4일 연속 감소하고 있는 7일 평균 감염률은 4.16%로 지난 12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도 4.95%로 지난 1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어 주전역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342명으로 지난 12월 26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약업체 화이자,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1억 회 분량으로 모두 2억 회 분량인데 이번 계약까지 하면 미국은 총 6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3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유튜브 계정으로 중계된 국립보건원 연설에서 모더나와 백신 추가 1억 회분, 화이자와 백신 추가 1억 회분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확보했고 이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억 회분이 더해지면 총 6억 회분을 확보한 겁니다. 6억 회분은 3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7월 말까지 추가 2억 회분 백신의 배포 날짜를 당길 수 있다며 7월 말까지는 미국인 3억 명에게 충분히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것은 바닥일 뿐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대부분 지역에 백신 접종 플랜이 없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1일까지 미국 내에서는 총 6,828만 5,500여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고 4,639만 200여 건이 실제로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쯤에는 어린이용 백신이 허가될 수도 있을 거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1일 NBC 방송에 출연해 3월에서 4월로 접어들면 더 많은 집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4월이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어떤 범죄에 속하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오픈 시즌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미국의 압도적 다수가 여름 중후반까지는 백신을 맞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새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9월까지 어린이용 백신이 허가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백신 제조업체 파이자는 12세에서 15세 2,25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12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와 신규 환자, 사망자 등 3대 지표는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가 집계한 10일 기준 입원 환자는 76,900명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낮았고 12일째 입원 환자는 1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도 역시 전파력이 강하고 재감염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브라질 보건부 연계 연구기관인 오스바우드 크루스 재단은 북부 혼도니아주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혼도니아주에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혼도니아주는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에서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부 지역에서는 최근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조나스주에서는 주도인 마나우스시를 중심으로 P.1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지만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치료 중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의료진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상파울루주에서는 이날까지 9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병원이나 개인을 상대로 가짜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마스크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조 마스크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력이 강한 N95 마스크는 주로 의료진이나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된 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짜 N95 마스크에는 3M 상표까지 찍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짜 마스크가 적어도 5개 주의 병원과 의료시설,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통 보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사상의 이유로 해당 주와 회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N95 마스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3M사는 지난해만 20억 장을 공급했지만 물량이 부족했던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가짜 업체들이 다수 등장했고 3M은 홈페이지에 포장 상태나 로고 등으로 알 수 있는 가짜 상품 구분법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 검찰은 어제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가짜 N95 마스크 170만 개를 압류하고 중국계 창고 관리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마스크들은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직접 생산한 것들로 3M사의 N95 마스크로 포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한 의료시설이 70만 달러를 지불하고 가짜 마스크를 대량 공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이 나흘째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오늘 탄핵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위원단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이클 반 데르비는 이날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변론에 나서 탄핵 추진은 정치적 보복을 위한 노골적으로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핵 심판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마녀 사냥이라면서 이러한 헌법의 끔찍한 남용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기에 나라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연설에서 의회 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촉구한 게 아니라면서 불법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쇼원 변호사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분을 따서 내란 선동의 근거라고 내놓았지만 전체적 맥락을 보면 왜곡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16시간의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4시간 안팎만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절차는 상원 의원들의 질의와 양쪽의 최종 변론, 표결로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의회에 통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세자의 달러가 더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전용된 모든 자원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전문반자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남부 국경지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납세자의 달러가 더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고 그 목표를 위해 전용된 모든 자원을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재임 기간 동안 약 25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썼습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경장벽 건설 정책이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2019년 2월 추가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했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가 늘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저지 주민 26만 9,560명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 늘어난 겁니다. 뉴저지 오바마 케어 건보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2021년 공개 가입 기간부터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 사이트 getcover.nj.gov가 운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전까지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에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공개 가입 기간부터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보거래소를 통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정부가 자체 건보거래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더 많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보다 월 보험료가 내려간 것도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 보조금 등을 적용한 2021년 월 평균 보험료는 121달러로 지난해의 164달러보다 내려갔습니다. 뉴저지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이 개인 5만 1,040달러, 4인 가족 기준 10만 4,800달러 이하면 재정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계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 기업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식당들이 손소독제와 살균 티슈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달 수백 달러. 팬데믹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식당들의 입장에선 전에 없던 비용을 지출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한인 식당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동포식당 살리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블루 인더스, 또 소전 코리아, 또 SG 생활안전, BNF USA 이렇게 4개 기업이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같은 방역 물품을 기부를 해오셨고요. 기부받은 마스크 12,000여 장과 손소독제 600여 개 등 방역 물품들은 LA 지역 한인 식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전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지원해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민 도움의 손길인 만큼 의미도 더욱 남다릅니다. 동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큰데 이렇게 타주에 있는 미국 동포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신 데서 너무 감사하고요. 양이 크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마스크 한 장 그 성의를 저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부족한 게 참 많더라고요. 마스크나 이런 것도 직원들이 매일매일 그것도 갈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최근 한인 식당들은 새로운 메뉴 개발과 포장 음식 위주의 창업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SNS를 통한 홍보 등 한인 식당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뉴욕주를 앞질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코로나 사망자 수는 45,496명으로 뉴욕주의 사망자 수인 45,312명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양성 판정률은 4.8%로 떨어졌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390건으로 하루 확진자 수 5만 3천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보다 훨씬 감소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345만 4,718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고 텍사스주에서 254만 1,13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겨울 폭풍으로 내린 비와 진눈깨비, 눈이 얼어붙으면서 어제 시내로부터 멀지 않은 3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충돌을 일으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포트워스로부터 남쪽으로 훨씬 떨어진 오스틴에서도 차량 20여 대가 빙판길에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당했다고 긴급 재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검찰이 지난달 게임스톱 등의 주가 급등 사태를 두고 위법 행위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은 게임스톱 거래 열풍을 불러일으킨 소셜미디어 업체와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 등 중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특히 은선물을 비롯해 아이쉐어스 실버 트러스트와 같은 관련 상품 거래를 중점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이 10일 환경보건저널에 게재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루의 지하철역 대기오염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패스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392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보다 77배나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이상 포함된 공기에 매일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보로청이 커뮤니티 보드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오늘 4월부터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토지 사용과 조닝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공공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도노반 리차드 보로장은 커뮤니티 보드 위원 선발은 퀸즈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화합을 이끌어 나가게 될 중요한 첫 과정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비나 눈이 내린 후 그치겠지만 저녁부터는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때때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늘 뉴스 마지막 순서로는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의 합창과 함께 즐거운 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